자, 지구 환경 변화, 지구 열수지와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이쪽에 관계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모의고사를 풀면 거의 확률 80% 이상으로 되면 그러니까 두 문제가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즉 그만큼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놓으면 꽤 높은 확률로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겠습니다. 열수지라고 하네요. 다른 이름은 복사 평형입니다. 평형이란 말 자체가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수지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 들어온 게 나가는 게 서로 같습니다. 이 수지란 말을 열수지란 말을 앞에 빼고 수지 이 수지란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수지 약간 본 문제 했을 때 뭐 수지 무슨 수지 해갖고 배운 적 있을 텐데. 물수지. 그렇죠. 물수지 배운 적 있습니다. 물수지 약간 물 역시 아 정승현. 백백 나는 무역수지 알고 아이 내가 아이 지구과학 공부시키면서 무슨 놈의 무역수지를 가르치겠어요. 무역처럼 얘기해. 그래서 열수지 들어오는 나가는 에너지가 서로 같습니다. 물수지 들어오는 물이 양과 나가는 물이 양이 서로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죠. 여러분들이 세 번째 세계 캠퍼스에서 세 번째 수업인데 처음 우와 가랑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지구 열수지라는 것은 결국엔 지구라는 개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나가는데 지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는 결국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죠. 지구 내부 에너지라든지 또는 조력 에너지 양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전부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태양부터 백이라는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도록 하죠. 이때 백의 에너지를 파장 경로에 따라서 나눠보는데요. 에너지가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대략 파장 볼 때 700나노에서 400나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뭐라고 그러죠? 가시광선, 비지블 라이트. 한글로 가시광선 쓰기 너무 귀찮아요. 비지블 라이트 이렇게 쓸게요. 이해됐습니까? 네. 대략 400나노의 파장력이며 크기가 보라색인데요. 보라색보다 파장이 덜 짠데요. 뭐라고 그러죠? 자외선. 그렇지.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쓰고 있습니다. 대략 700나노 영역이 되겠네요. 붉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더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그래? 저거에서 인프라레드 RER 쓰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 갈수록 파장이 긴 되고 있는 바입니다. 나중에 공부되겠지만 가시광선까지는 파장이 짧다 해서 짧을 단자 씁니다. 단파 쓰겠네요. 그럼 적외선 또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영역들을 합니다. 파장이 길다합니다. 뭐라고 불래? 그렇지. 장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백은 요런 그림으로 그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에너지량을 최고점을 찍는 요 파장이 얼마 되니까 하면 노란색 광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구가 국방부에 보면 비능 법칙, 이건 물리에서도 공부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내는 이 파장 영역이 좀 더 짧아져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표면 온도가 대략 한 5,800켈빈, 우리가 대충 퉁쳐서 한 6,000켈빈 정도 표현되는 이유가 이 노란색 광선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겠다 하겠습니다. 만약 별의 온도가 5,800, 태양보다 온도가 더 높았다 하면 파장이 좀 더 짧은 영역으로 가겠죠. 그래서 좀 더 푸른색 계열 또는 온도가 좀 더 낮은 별이야. 물론 이제 표면도죠. 낮은 별이라면 좀 더 붉은색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얘기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내신 과정에서 이미 공부 한번 해본 바가 있겠죠. 별의 온도에 대해서 O 타입부터 이제 M 타입까지 그렇게 해본 거 공부해본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 백이라는 에너지가 외권에서, 즉 이 근도역과 마찬가지 외권에서 에너지 영역을 그리는 놈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이라는 에너지가 전부 다 지구에 떨어집니까? 하면 그러지는 않은데요. 대기 반사와 지표 반사를 통해서 30 정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베도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을 때는 이 반사 30%에 좀 더 문제가 포커스 맞춰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쪽보다는 여기 열수지에 조금 더 많은 복사 평형을 제시하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30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하겠습니다. 대규모 화산이 터졌다고요. 그렇다면 이 반사율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바깥으로 우리가 반사율을 그래서 지구의 기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떨어져.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요. 만약에 빙하의 면적이 감소한다고 그래요. 빙하는 놈은 반사를 잘하는 존재입니까? 잘 못하는 존재입니까? 잘하는 존재죠. 빛을 잘 반사한 빙하가 사라지는 것은 태양빛이 잘 흡수하겠습니다. 반사율이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감소하겠죠. 반사율이 감소하면 기온은 올라갑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요, 빙하를 더 녹이겠죠. 또 기온이 올라가네요. 결국에 일종의 양성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레벨 올라가면 너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좀 이걸 억제해주라 그런 내용들이 뒤에 지구 온난화 그걸 막기 위한 이 노력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간의 표현에 따른 평균 기온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주죠. 자, 30만큼 반사했다면 나머지 70을 흡수했겠죠. 이때 대기 흡수가 25, 지표가 흡수하는 게 45됩니다. 25, 대기가 흡수했댔잖아요. 그럼 대기가 흡수한 태양 복사의 파장은 어디 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UV 자외선을 흡수한 것과 그리고 IR 적외선을 흡수한 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UV 자외선은 누가 흡수했을까요? O2O3 당연히 오존층에 흡수했겠죠. 어디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그래서 성층권에서 흡수했습니다. 주로 누가 흡수한다고요? 오존에 의해서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도 이제 흡수가 될 텐데요. 이 적외선은 당연히 대륙권의 온실가스가 많이 흡수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테인뿐만 아니라 수증기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태양의 가시광선은 지구 대기가 잘 흡수하지 않아서 지상에 대부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하네요. 파장이 훨씬 짧은 자외선은 거의 흡수가 안 돼, 지상에 떨어지지 않고요. 약간의 상대적으로 적외선 중에서 파장이 조금 더 긴 영역, 즉 사람 피부를 선탠할 정도 이 정도 영역은 약간 떨어집니다. 이외에 가시광선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적외선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즉, 요 부분 흡수한 자외선, 흡수한 적외선 이런 것들로 대기가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떨어지는 것은 아주 일부의 자외선과 그리고 일부의 적외선 그리고 대부분의 가시광선입니다. 근데 가시광선 보면요, 외권에서의 가시광선이 그대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차이는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구름 반사 30%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것은 지구와 가시광선을 방출한 게 아니라 가시광선을 반사한 거다 해야 되겠죠. 이게 반사 30%에 해당하는 에너지다는 거죠. 정리 다시. 시험을 보고 나니까 건강이 안 좋아. 열수지 복사 평형이라고 있습니다. 결국에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서로 같다는 뜻이는데요. 지표 입장에서 흡수한 놈과 지표 입장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은 어떻다? 서로 같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기 입장에서도 흡수한 에너지량과 대기 입장에서
방출한 에너지량도 뭐하다?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지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라고 하네요. 대류와 전도를 통해서 8의 에너지를 넣습니다. 수증기 응결력 같은 장열 요걸 통해서 21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표의 복사를 통해서 104만큼의 에너지를 내는데요. 이 104 중에서 100은 대기가 흡수하고 4는 대기를 통하지 않고 대기가 흡수하지 않고 외권으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지표가 방출한 에너지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표가 방출한 에너지는 얼마 나온다고? 8 더하기 21 더하기 100 더하기 4네요. 8과 21과 100 이거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하면 대기한테 준 거고요. 4라는 에너지는 누구한테 준 겁니까? 하면 외권에 줬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방출한 토탈 에너지 양을 생각해봤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133. 그렇다면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 양도 얼마 나옵니다? 133이 나와야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대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합니다. 대기는 지표로 재복사한 에너지 양이 있을 것이고 외권은 내놓은 에너지 양이 있겠습니다. 요걸 X 할게요. 요 놈을 Y가 해볼게요. 이해됐습니까? 네.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 양은 45를 먼저 흡수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흡수했습니다. 플러스 대기로부터 흡수한 게 X가 되겠네요. X 값은 얼마라고요? 네, 맞췄고요. X 얼마야? 90. 네? 90이요? 아, 이러니까 80점이지. 88이죠? 미치겠네. 사실선도 못하는 음식들. 이해됐어? 네. 자, 다시 한번 45는 그럼 누구한테 흡수했습니까? 하네요. 지표가 흡수한 45. 이건 누구한테 흡수한 거야? 태양한테 흡수한 겁니다. 당연히 비집을 라이트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했습니다. 반면 88. 이거 누구한테 흡수했습니까? 네, 대기가 준 거잖아. 대기로 흡수했습니다. 근데 대기한테 대기 지구 대기라고 해서 평균이 한 15도 됩니다. 얘가 방출한 에너지는 자외선, 가시광선, 저외선 중에 누구? 이게 운동을 하니까 저외선이죠. 그래서 가시광선과 같은 단파 영역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외선과 같은 장파 영역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장파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시광선과 같은 단파보다 말입니다. 지표는 햇빛에 의해 가열되는 게 더 많은 게 아니라 지구 대기가 일종의 담요와 같은 온실효과. 이 88이 무엇입니까? 하면 대기가 지표로 에너지를 내는, 그래서 대기의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 이걸 나중에 뭐라 부릅니까? 하면 온실 효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어? 이 88이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지표가 흡수한 양과 지표가 방출한 양이 서로 같은데요 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워낙에 내가 지금 몇백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풀어주다 보니까 숫자가 외워졌을 뿐이에요. 이 숫자를 외우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많이 풀다 보면 숫자가 외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동그라미 기억 이게 없다 하더라도 흡수한 양 나가는 양이 서로 같으니까 요 기억의 양은 88이겠구나가 숫자가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외우지 보자마자 88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서로 같은 데를 통해서 미지수 기억 또는 x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대기가 흡수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기가 흡수한 것은 일단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게 얼마? 25를 흡수했습니다. 플러스 8 더하기 21 더하기 100을 흡수했네요. 25는 그럼 누구한테 흡수한 거다?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겁니다. 8 더하기 21 더하기 100은 누구한테 흡수한 거야? 지표로부터 흡수된 놈입니다. 산소계산 얼마 나옵니까? 154. 154. 그럼 대기가 방출한 양도 있을 텐데요. 대기가 방출한 거 보니까 x 더하기
y인데요. x는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88이에요. 그럼 y는 얼마입니까? 60. 그렇지. y는 66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얼마? 154가 나옵니다. 이 y 크기가 얼마라고? 66이에요. 됐어?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 입장에서 흡수한 양은 했습니다. 지구 전체 입장에서는 태양의 비행 에너지를 다 받은 게 아니라 70만 받았죠. 이 70은 25 대기와 45 지표가 받은 걸로 대기가 흡수한 양과 지표가 흡수한 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 전체 입장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은 얼마 됩니까 하는데 요 66과 4 그만큼 역시 70만큼 나오죠. 66과 4 이때 66은 누구부터 방출된 겁니까 하면 대기가 방출한 겁니다. 이때 대기가 방출한 거는 IR 적외선 용기에서 방출했습니다. 그러면 요 4는 무엇이에요 하겠어요? 이 4는 지표가 대기를 그대로 다이렉트 통과해서 내는 에너지입니다. 이해됐어? 여기 보시면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의 대부분은 지구 대기가 흡수했습니다. 그지? 근데 흡수하지 않은 파장 영역이 좀 있네요. 이 영역입니다. 이해됐어? 지구의 대기가 잘 흡수하지 않는 적외선 영역 이걸 대기의 창이라는 걸 씁니다. 지구의 대기가 잘 흡수하지 않는 아예 흡수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잘 흡수하지 않는 적외선 영역 대기의 창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외권으로 방출한 에너지 양이 되는데요. 대기의 창을 뚫고 외권으로 다이렉트 나가는 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하면요. 이후에 엘니뇨, 라니얼 가실 겁니다. 태평양의 수온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할 건데 태평양 수온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 가서 찍어봐요. 바다에 가서 온도계를 뽑겠다고요? 태평양 이 가로 길이가 2만 킬로미터인데요? 이거 어떻게 온도계 다 뽑아? 그리고 부표 띄워놓는다 하더라도 그 비포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부표를 그냥 한 곳에 있게 하려면 추를 쭉 내려야 되잖아요. 수십 4,000m 내리라고 했다고요? 4초도 불러. 위에서 찍어야 되죠. 물론 이제 해구 들어가면 10km 이상 내려가는 것들 많죠. 위에서 찍는다. 그래서 예, 인공위성에서 수온을 측정합니다. 물론 인공위성에서 수온계를 내는 거 아니에요. 인공 수온 이제 바다가 내는 적외선이 있는데 대기의 창에 해당하는 그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의 창에 해당하는 적외선 센서량이 좀 더 많이 에너지가 잡힌다. 아 그럼 수온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지구 전체 입장에서도 들어오냐고 나가는 양이 뭐하는데 같은데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외선이죠. 왜? 지구는 평균 기온 한 15도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낼 수 있는 에너지량은 적외선 수준밖에 없어요. 이해됐어?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숫자를 외우는 뜻은 분명히 아니라 했어. 가로놓기 나오면 저 안에 해당하는 에너지량이 얼마인지 산수계산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제일 못하는 산수계산. 누구를 지적하는 거야? 아니 정말 다 못하요. 사실 뭐래요? 뭐 어서. 자, 아까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뭡니까 하면 이 8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량 이걸 온실 효과 유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온실 효과는 긍정적인 의미다, 부정적인 의미다. 이거 긍정적이죠. 지구의 대기가 만약 없었다면 평균 온도는 대략 마이너스 18도씨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 평균이 한 15도씨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온실 효과가 이제 너무 많아지면 하네요. 그때부터는 온실 효과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뭐지? 지구에서 예, 지구 온난화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에너지를 받았는데 온실효과 그런 거 없이 즉 대기가 없었다면 배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대로 배가 에너지를 내는 온실효과가 없었다면 이때 공기가 없으니까 기온이라는 말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평균 온도라고 해볼게요. 평균 온도 마이너스 18도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온실효과 덕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씨로 약 30도 가까이 보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방바닥에 그대로 놔둔 것보다 이불 한 장 깔아놓는 게 좀 더 방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결국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지구의 대기 온실효과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태양에서 지구 정도 사이의 거리에 태양 지구 사이 거리 1AU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요 정도 거리에 대기가 없는 천체가 하나 있어요. 뭐지? 수소. 달. 네, 달이죠. 아. 역시 아. 미스터 너 그새는 그죠? 태양 달 사이 거리가 태양 지구 사이 거리가 비슷하잖아. 역시. 그래서 달은 대기가 없다니까 기온이라는 좀 이상하지만 달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 달이 태양을 향할 때는 1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고요. 달의 반대쪽, 즉 달이 밤이 되는 지역은 영하 한 15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다른 온실효과가 없어서 기온이 이제 극심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평균 때문에 이 정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달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알겠어? 네. 고도현, 정신 차려. 무슨 태양 지구 사이 거리가 뭐 수석이요? 아 정말 넌 좀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진짜. 무슨 좀 빼고 왜 따르고? 아니 무슨 정리하세요. 야, 물리하는 거 얘기하면 지구와 외울 게 좀 많나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숫자 영역들이 지금 누가 준 건지 그리고 복사 영역을 따지면 적외선 영역인지 자외선 영역인지 가시광선 영역인지 이런 것들 다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이 숫자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구가 1, 2 다 이 숫자를 똑같이 썼습니다. 2020년부터 지구가 1은 이 숫자가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온 거한테 나가는 게 뭐하다? 같다는 건 똑같아요. 웃긴 건 지구가 1은 그대로인데 지구가 1은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같은 합체인데 이 지구와 2는 다시 보면 지구와 1 및 2가 이게 동시에 다 나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G2는 이 숫자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교과부가 왜 그런지. G1 쓴 놈들은 이 숫자를 바꾸고 G2 쓴 놈들은 아, 이 숫자를 그대로 써요. 근데 그 같은 거 아니고 뭐 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 아니고. 같은 내용 배웠는데 숫자가 좀 달라졌어요. 너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이거 그래서 뭐 꼴리면 G2하는 거. 정리하십시오. G2. 몇 분 지났어? 40분 40분. 1분. 참 디테일 좋으셔. 그냥 한 회차에 다 묶어줄 수 있겠다.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온실효과가 좀 더 심해진 걸 뭐라고 그런다고? 지구온난화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특히 이 빙하는 육지 빙하가 녹아나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죠. 몰리브 이런 것들 이제 잠기는 거죠. 추가적으로 열팽창도 해수 열팽창도 있습니다. 열팽창 이미 여러분들 예시쳤잖아. 그래서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약간 늘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뭐하다고? 물 부피가 증가되고 해수면이 증가되면서 결국엔 전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잠길 거다 그런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장가가서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데 몰디브가 그 이상 물이 없는 와. 물이 잠겨가지고 진짜 그럴까요? 신혼여행 있으니까요. 인천. 그래서 말레이시아 수도가 어디야? 말레이시아요. 아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그거. 그래서 그런 이제
인도네시아 쪽인가요? 인도네시아인가? 무슨 말레이시아인가 뭐 이제 어차피 다 옆에 있는 나라예요. 해수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도가 잠길 것 같아서 윗수도로 옮기는 뭐 그런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네, 성공할까?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는 게 뒷페이지에 있고요. 그것도 뒷페이지는 보면 이제 엘니뇨와 라니아가 소개되겠습니다. 이거 보도록 하죠. 엘니뇨 라니아는 자소서 쓴다든지 이런 데 꽤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있네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고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겠고요. 우리가 지구 환경이 변하는데 태풍은 악기상이라고 썼잖아요. 이건 어쨌든 와요. 태풍 어쨌든 와요. 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엘니뇨 라니아는 올해 오나? 안 왔네. 또 다음 해에 대해서 올해 오나? 안 왔네. 다음에는 올해도 안 되겠지? 근데 와.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오면서 이상 기후를 만드는 것. 엘니뇨 라니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상시의 얘기를 한번 소개해 봅시다. 평상시 하겠습니다. 자, 태평양을 이렇게 준비해 봤네요. 태평양의 이쪽 서쪽이다. 그지? 그래서 여기를 서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인도네시아는 한자로 인기를 쓰고요. 말레이시아는 말년 이렇게 씁니다. 이말 연 말고 련. 아, 진짜 국어 딸린다 싶다 진짜. 나중에 놓고 들어봐. 내가 연 했는지 련 했는지. 여기는 동태평양이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칠레. 페루 쪽을 쓸 수 있습니다. 적도 있는 쪽이다 보니까 칠레보다는 페루가 좀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람이 잘 부네요. 2번 무역풍이 잘 불어와요. 2번 그로 인해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역시 잘 흘러가요. 실제로 이제 남적도 해류가 훨씬 더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북적도보다 남적도가 조금 더 관심 있어요. 그렇다면 서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도움 바닷물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왔잖아요. 도움 바닷물이 잘 흘러와서 저압대 다시 말하면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기네요. 구름도 생기고요, 많이 생기고요. 스콜성 비도 엄청 내려요. 가우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동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 물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물을 메꾸기 위해서 심층수의 용승이 일어나요. 이때 심층수의 용승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서늘해지고요. 고압대가 그러면서 영향력을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꽤 괜찮은 좋은 어장이 생기네요. 이 어장이 페루 인근의 훔폴트 해류와 함께 훔폴트 오징어 이것들을 많이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슬라이스 가고 해갖고 우리나라에 엄청 팔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문어 얘기한 적이 있을 건데요. 가짜 문어예요. 오징어 다리인데 가짜 문어 다리 갖고 파는 그런 놈들이에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면 여기에 경도를 적어놓는데요. 경도를 적었는데 여기가 102 이렇게 적나요. 동경 100도 정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80 웨스트 서경 80도입니다. 이걸 보고 동태평양 해버리면 곤란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구의 북극점, 노스폴 북극점을 보았습니다. 영국 그린치 천문대가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샤우선 대비 이렇게 가는 게 동경, 이렇게 가는 게 서경합니다. 태평양이 이 정도 영역에 태평양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동경 100도, 이쪽이 서경 80도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 입장에서는 이쪽이 서태평양, 태평양 입장에서 동태평양 이런 거거든요. 알겠어? 그래서 요 경선을 보고 동태평양, 서태평양 서로 반대로 해가지고는 다
당연히도 답이 오답 프레이드 됩니다. 됐어? 위클리 기출. 정리가 에이트. 어. 이게 평상시 거죠? 이게 평상시 누가 적어도 평상시라고 생각하잖아. 지금같이 자, 그렇다면 엘 니뇨 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엘니뇨가 일어나는 게 대략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가끔 매년은 아니고요. 부정기적으로 3년에, 5년에, 7년에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올해 엘니뇨 걸리지 않는 건지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엘니뇨 남자아이라는 것은 또 일종의 속으로 좀 이상하지만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근쯤에 이런 일이 생겨서 엘니뇨 현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참고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따로따로 연구가 이것 때문에 생겼구나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무역풍이 약화된다면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풍이 약화된다면 B'Prime 북쪽도 및 남쪽도 해류 역시 약화되네요 하겠습니다. 그럼 3', 서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뜨거운 물이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내려요. 가뭄, 산불, 건조 현상 이런 것들 보게 돼요. 이해되시겠어? 그러면 4', 동태평양 쪽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신충수가 쓱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끌고 올라오면서 좋은 어장이 됐는데 여기 뜨거운 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압대가 된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려요. 홍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네요. 비 오는데 물고기 잡으러 나갈래요? 나가봤자 어장은 이미 파괴된 뒤에 이해돼서? 그래서 엘니뇨 시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 이걸 취속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평양의 서쪽과 동쪽을 비교해보면 평균 해수면 대비 해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서태평양 해수면은 좀 더 고수위가 되고 동태평양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보니까 저수위가 됩니다. 여러분한테 북쪽 대해류, 쿠르시아 해류,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도는 해류의 순환을 뭐라 불렀습니까 하면 아열대 순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열대 순환 말고 북쪽 대해류 하면서 고수위에서 저수위로 이렇게 쫄쫄쫄쫄쫄 내려오는 고수에서 저수위로 수위가 높은 데 내려오는 적도 반류가 있는데요. 이게 열대순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열대순환이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열대순환의 적도 반류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습니까 하면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잘 안 가. 그러면 경사가 요 수위에 비하면 경사가 좀 많이 줄어들어 있겠죠. 평균 수면이고 이거는 현수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위가 좀 적어요. 되나? 그러면 높이 차이가 적어졌으니까 왜? 높이 차이가 적어졌으니까 적도 반류가 약할까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도 반류가 쭉 내려오려고 하는 이것을 막아주는 게 뭡니까? 무역풍이에요. 적도 반류가 경사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막아주는 게 무역풍인데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오히려 이 적도 반류 쪽은 좀 더 강해져요.
글자 이해됐어요? 물이 쉽게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면 막아주는 무게 분이 약화되어서 그래요. 맞다겠어? 이게 엘니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라니냐 여자아이라는 뜻으로 쓰면 돼요. 이와 반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반대 케이스가 아니야 그냥 엘니뇨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큰 평상시 상황과 다르지 않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무역풍이 훨씬 더 강화된 거죠. 무역풍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럼 어떻게 돼? 북쪽 동편이 남쪽들과 잘 가. 이것도 강화 잘 가. 그렇다면 서태평 쪽은 어떻습니까? 오 뜨거운 물이 와도 너무 많네요. 비가 내려도 너무 여기 꼼수 피해가 이거야. 이해됐어? 됐니? 네. 그렇다면 4프라임 동태평 쪽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 보내도 너무 많이 보냈어. 찬물이 올라와도 너무 많이 올라와. 그래서 동태평 쪽은 물론 가뭄 피해도 뭐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심지어 냉해에 대한 피해도 입어요. 맞다겠어? 그래서 엘니뇨하고 라니아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엘니뇨와 평상시에 대한 부분도 있겠는데요. 알겠어? 라니아 시기는 뭐 그냥 평상시와 비슷한 생각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리해라. 내가 점수를 쓴 것과 한 줄 쓴 것, 또는 두세 줄 이상 쓴 것, 그건 잘 이해되겠어? 양차에 이거 물고기 잘 잡히려면 엘니뇨도 안 좋고 라니냐도 안 좋고 그렇죠. 너무 차가워 버리면 그래서 이상 기후 현상이 거예요. 바라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예측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나가서 이 정도 물고기 잡을 거다라고 그러면 이 물고기 팔아서 이 정도 돈이 될 테니까 선원들 인건비 주고 기름값 쓰고 이 정도 돈이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상기후도 아끼고 방금 내가 악기상하면서 뭐랬냐 태풍 온 거 같은데 악기상은 올까도 왔잖아. 이게 8월 1일에 올지 8월 3일에 올지는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물론 나중에 이제 일기를 통해서 8월 4일에 오는 거 알겠는데 어쨌든 올 거잖아. 근데 얘는 올해 엘니뇨 무조건 온다고? 그건 몰라. 부정기적으로 온다니까. 그거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풍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풍이 강화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하면서 맨날 나오는 게 나비 효과, 뭐 카오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나 좀 진지하게 공부하는 거 씨. 이게 나비가 그래서 여러 기상학자들이 올해 내년에 엘니뇨 걸릴지 라니아 걸릴지를 유추하려고 예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실컷 이거 수험 지금 보니까 엘니뇨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굳이 고기 잡으러 하지 마시오. 그럼 어떻게 돼? 그 와중에 에이씨 안 믿어가고 나갔다가 기억을 만나는 게 하는 놈도 있을 것이겠고 안 믿었다 잘 될 거 있을 것 같아. 물론 재수 없어도 그렇겠다. 재수 좋으면 더 그렇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 같아. 자, 기수온의 편차를 쓸게요. 수의 편차가 0 플러스 마이너스 써봤습니다. 편차는 평균 빼기 현재값입니까? 현재값 빼기 평균입니까? 현재값 빼기 그렇죠. 그래서 수온 편차가 양이라는 뜻은 지금 당장 수온이
높았다는 뜻이 되겠고 수온 편차가 음이라는 것은 지금 나온 수온이 낮았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수온의 편차를 서태평양 수온 편차라고 생각할게요. 서태평양 수온 편차, 인도네시아의 수온 편차, 인도네시아의 수온 편차 수온이 올라갈 때 평양보다 오래돼. 엘니뇨야, 라니냐? 라니냐죠. 뜨거운 물이 많이 왔잖아요. 서태평양 수온이 더 높아졌다. 여기는 라니냐식이죠. 그러면 서태평양 수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때, 뜨거운 물이 제대로 안 왔대. 여기가 엘니뇨식입니다. 그럼 뻔하게 똑같이 수온의 편차를 쓰는데 이제 서태평양이 아니라 동태평양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동태평양 쪽에서는 라니아식이 되면 뜨거운 물이 많이 가다 보니까 심층수 용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내려가고 반대로 올라가는 이런 의미로 있죠. 그래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수온 편차가 서로 뭐하게 반대되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여기 아까 저 고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압인데요. P 동태평양의 기압과 서태평양의 기압 차이를 한번 볼까 하겠습니다. 동태평양 페루리아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갈라파고스가 보이네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윈이 여기서 더 쭉 가다 보면 이쪽에 다윈 군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의 기압을 차이를 보는데요. 시사분이 고 걸리고 얘가 저 걸렸잖아. 라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더더더 고가 되고 이쪽은 더더더 저가 되겠죠. 라니냐 때가 되면 이 기압 편차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엘니뇨 되면 했습니다. 저였던 것이 고가 되는 거죠. 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요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난방 진동이라는 걸 쓰고 엘니뇨 때 마이너스 값을 라니냐 때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됐어? 정리해라. 동태평양, 서태평양 헤매다니면 곤란하고요. 안 그럴 것 같지? 예, 여러분 선배들의 미스테이크라고 했던 목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과연. 유에 뒤에 보시면 뭐 짜잘짜잘이 좀 남은 게 오존층 파괴, 프레온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그래서 프레온가스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니까 야, 이제 프레온가스 오존층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프레온가스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 있다가 그래서 오존층이 약간 되살아난다 싶은데 요 근래 들어서 어라 오존이 또 빠게 되고 있어. 왜 이래 하는데 역시 중국이 또 프레임가스. 범수하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황사 얘기들도 있네요, 그죠? 우리가 황사 얘기할 때 이거는 뭐 악기상할 때도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제 사막화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막화 점점점 이제 사막이 좀 넓어진다는 뭐 그런 건데 결국 인구가 문제예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여기서 인구가 느는 것은 이제 서양에서 서방에서 뭐 백신도 주고 치료도 주고 해서 사람이 원래 일찍 죽어야 되는 분들이 또 살아. 그래서 SP 더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목하면서 요 정도 목축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살다 보니까 11명, 12명이 살아. 그럼 어떻게 돼? 목축할 여기서 필요한 걸 더 못 얻으니까 더 넓게 하죠.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의 회복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그래서 사막화가 더더더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거 문제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황사 원래는 이동성 고기압 양쯔강 기단 쪽에서 이제 하강 기류 그러면 황사의 발원지에서는 상승 기류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근데 황사 발원지 이렇게 내려간 것을 중국 땅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왔네요. 그래서 하강 기류 우리나라 쪽에 던져내요. 그래서 황사라는 게 땅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대륙보다 위로 올라간 뒤에 하강기로 함께 내리는. 중국은 왜 그런 베이징 같은데 왜 그 황사가 심한 거예요? 뭐 저건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가는 그쪽 길이니까. 그리고 중국 그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바로 또 대륙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상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상공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지상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은 실상 그렇게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 큰 관심이 없는 게 황해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동안 많이 떨어져. 근데 상공을 통해서 이렇게 던져내는 건 대륙과 탐험사의 정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에서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했는데 실상 열수자하고 엘니뇨가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나머지는 뭐 극히 나올 비율이 적어요. 알겠어?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앞에 거 뒤적거지 말고 빨리 문제 풀어.